안녕하십니까, 김상윤입니다. 12월 22일 월요일 새벽 조회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조교가 굉장히 파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수들이 전부 조교에 불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코멘트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드릴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우리 경마 팬들이 사실은 모든 유관단체들, 경마를 시행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갑 중에 갑은 우리 경마 팬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경마 팬들은 사실은 경마 팬들이 단합을 하면 가장 무서운 힘을 보여줄 수 있는데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좀 와서 우리 경마 팬들이 갑이 진정한 갑이 되는 저 경마 그만두기 전에 꼭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수들의 오늘 조교 불참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가치가 없어서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가 2021년도 마지막 경마 주간이에요. 정말 힘들게 끌고 왔던 2021년도 마지막 경마 주간이고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수들이 조교에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스마 5등급의 1300m 경주로 펼쳐지는 12월 25일 5경주입니다. 28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 33조의 매직 그레이스가 있죠. 매직 그레이스가 상태는 좋아요. 상태도 좋고 전 경주 초반에 약간 방해를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조교는 좀 가볍게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섀도우킨이 오늘 중복번호를 달고 나왔는데 길게 조교를 하면서 조교를 시행하는 모습이었어요. 나쁘지 않게 유지가 돼 있다. 그리고 30조의 남산 초콜릿 같은 경우 이제 선두력이 있는 마필이죠. 전 경주 출전 취소가 됐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 대비한 조교 모습 오늘 상당히 길게 끌어내는데 의외로 끈기가 좀 늘어난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 이제 그 52조의 스피드 팔콘도 1400m를 뛰고 거리를 줄여놨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하나 더 이제 전 경주 끝걸음을 보여줬던 40조의 쇼메이커도 아마 김용근 기수가 기승하지 않을까. 주말에 김용근 기수가 조교를 했어요. 끝걸음이 나와주고 있는데 상태는 굉장히 우수한 모습이네요. 이 정도의 마필들이 접전을 펼칠 수 있는 경주입니다. 12월 25일 토요경마 6경주입니다. 25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1조 마방의 라운드 골드가 아마 많은 관심을 모을 겁니다. 주말까지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했었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경주력 부분은 좀 냉정한 평가를 내려볼 필요가 있겠어요. 저 역시도 전 경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0조의 컴플리트 타임, 저는 50조의 컴플리트 타임이 전 경주 입상을 끌어내고 지금 1200으로 거리를 늘려서 나와요. 이게 흙을 맞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 경주에도 이익권 위각으로 전개를 하고 흙을 맞추지 않고 입상을 끌어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전개를 가져갈 수 있다라면 좋은 모습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느낌이고요. 전력상 우위를 보이는 마필은 아닌데 28조의 글로벌 매직도 하만식 기수가 전 경주 모습을 유지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경주력을 신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 편성에서 입상을 끌어내려면 얼마 정도까지 끌어내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죠. 40조의 마이원이 있죠. 전 경주 선행으로 1200m를 돌아 나갔는데 여전히 상태는 굉장히 우수한 모습이에요. 컴플리트 타임을 일단은 전개가 그렇게 나쁘게 최강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것만 아니면 컴플리트 타임이 선두권을 한번 제압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느낌도 가져보는 경주예요. 컴플리트 타임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다. 빅스고도 나쁘지 않게 유지가 돼 있는데 12월 25일 토경마 7경주입니다. 22두의 마필들이 혼합 4등급 1200m에서 뛰게 됩니다. 이 경주도 거의 엇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33조의 디스 챌린지가 있죠. 디스 챌린지가 조교만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라면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전개적으로도 그렇고 한데 지금 오늘 보니까 상태도 양호한데 12월 25일 토경마 8경주입니다. 20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전력 차이가 크지 않은 경주예요. 52조의 드림노크도 상태는 양호한데 50조의 야호 골든캣이 전경주 최근에 이제 아주 안정적으로 경주력이 나오고 있어요.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2조의 파이팅 히어로도 나쁘지 않게 유지가 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경주 우승을 끌어냈던 파크윈 13조의 파크윈 역시 상태는 양호한데 지금 보여주는 조교 모습들로는 조금 아직 판단하기는 일러 보여요. 드림노크도 아직까지 조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야호 골든캣은 눈에 띄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뭐 50조가 원래 무산소 조교까지 이렇게 강하게 가는 마방은 아닌데 뭐 무산소 조교까지 나오고 그런다면 정말 뭐 좋은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 되지 않냐 이런 느낌도 가져보는데 그걸 한번 기대를 해보고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2월 25일 토요경마 9경주입니다. 13대 마필들이 별정 B형 방식. 썬더윈드가 57이에요. 라피어반이 55인데 안말이기 때문에 53. 역시 원더풀 데블도 55인데 안말이기 때문에 53. 레드백도 55kg. 49주의 라스트 보스가 전 경주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에 출전을 했었고 일반 경주로 옵니다. 1800m 지금 보여주는 주력에서는 역시 썬더윈드를 제외할 수는 없어요. 제외할 수는 없고 썬더윈드도 전 경주의 경주 주로가 당시 트랙에 바이어스가 생기면서 선행마들이 그냥 통하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썬더윈드도 중후미권에서 그대로 밀려 들어갔던 순위권에 머무르고 말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경주 위쪽 요소를 감안한다라면 썬더윈드 그런 부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 12주의 라피어 반 조규씨 모습은 괜찮아요. 조규씨 모습은 괜찮은데 늘어난 거리도 나빠 보이지 않죠. 뒷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전 경주 보여줬던 주력에서는 장담할 처지는 아닌데 일단 말 상태는 양호하다라는 거. 레드백은 누가 탈지 않은 부분 분명히 전 경주에도 1400으로 거리를 줄인 부분에서 결국에 후미권에서 걸음만 남기고 말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띄워줄 수 있는 걸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전정사금 상태는 슬쩍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2조의 사람이라는 별도 전 경주에 조금 호전세를 보여준 건 사실이죠. 아직까지 10전밖에 뛰지 않은 마필, 라피어반도 5전밖에 뛰지 않은 마필 이런 성정세 마필들 42조의 전정사금도 14전밖에 뛰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 발전 기대치들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어느 순간 확 변할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린 마필들에게도 눈여겨봐야 되겠고 썬더윈드는 이미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15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성장이 좀 늦어진 그러니까 뭐 그 마필의 성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마필을 끌어오다 보니까 그냥 마필이 정체돼 버리고 말았죠. 썬더윈드 같은 경우는 좀 더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말이었는데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고 있어요. 근데 마체가 크고 썬더모카 신자마라는 점에서 조금 늦될 가능성도 배제치는 못해요. 그래서 썬더윈드 일단 그 경주 위쪽 요소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가능성을 먼저 열어둘 수는 있겠죠. 12월 25일 토경마 10경주입니다. 13대 마필들 출전 등록도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녀석은 9전을 뛰면서 8번의 입상을 끌어내고 있는 대한질주 그중에서 이제 5연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53조가 거의 연투가 없습니다. 김동철 조교사가 지용철 조교사 밑에 있었죠. 그래서 지용철 조교사는 대상경주란 대상경주의 모든 마필들을 출전을 시키죠. 어떤 마필이든지 하나는 끼워 넣어서 출전을 시킵니다. 자, 그걸 배워서인지 53조 김동철 조교사도 대상경주에는 전력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꼭 출전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더니 49조 마방이 그렇게 연투가 없어요. 지용철 조교사가 연투가 없어요. 말들이 막 연승을 이어가고 하는 막 이런 말들이 없고 연승마 빼고는 입상을 하면 그 다음에 한 번 정도는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53조가 마찬가지로 거의 연투가 없는 마방인데 거의라는 게 단정은 아니죠. 그 중에서 이제 대한질주는 이례적으로 53조에서 연투를 이어가고 있고 박은흥 기수가 어제 주말까지는 조교가 잘 돼 있었습니다. 1800m 이미 입상을 끌어냈고 전경주 보여줬던 주력 나쁘지 않고요. 42조 레이먼드 역시 훈련 강도는 좋아요. 전경주 3위를 냈기 때문에 일단 이 두 마필이 눈에 띄는 가운데 나머지 마필들이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를 볼 수 있겠죠.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새벽 조교 궁금증을 날려줄 김상윤의 레이스 스토리. 12월 26일 일요경마라고 합니다. 4경주 32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돼 있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자, 12월 26일 일요경마 5경주입니다. 20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돼 있는 경주예요. 런런런이 아마 부민호 기수가 기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런런런이 부민호 기수가 기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역시 전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경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41조의 좋은 관계 1700m, 1400m 조금씩 아쉬움이 남는데 그때 유승환 기수의 컨디션은 그렇게 썩 좋을 때가 아니었죠. 전경주 좋은 관계 3위를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감안한다면 좋은 관계는 언제고 입상을 끊어낼 수 있는 마필이고 드림맥스도 뭐 딱 그 정도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교로는 특별함이 없었다. 근데 런넌런과 좋은 관계의 조교 상태는 괜찮아요. 결정력들이 강한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조교 상태는 괜찮았다. 12월 26일 일요강마 6경주입니다. 13대의 마필들이 별정 B형 방식으로 치르게 됩니다. 유니콘 알파 여전히 뭐 나쁘지 않게 잘 유지가 돼 있는 모습이에요. 누가 탈지 않은 부분 1700m까지 이미 극복을 했고 이제 1800m에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10조의 문학 앙코르가 있죠. 전 경주 우승을 차지했는데 여전히 우수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주 역시 특별히 강한 선행력을 가진 마필이 없기 때문에 이 문학 앙코르가 아주 편안하게 다시 한번 전 경주의 향상된 순발력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갔단 말이죠.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다. 58큐의 부담 중량이고 승급 착순에 걸려 있습니다만은 노던 타임이 객관적인 전력의 안정감은 있는데 아직까지 훈련을 올리질 않고 있어요. 노던 타임 조교로는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고 12월 26일 토요경마 7경주입니다. 18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 승부사가 국내산 경주 1200m가 하나 있거든요. 국내산 4등급 경주. 근데 거기에 쓰지 않고 1400m 혼합 4등급의 출사표를 던졌어요. 전주에도 출전 등록이 돼 있었는데 전주에도 쓰지 않고 한 주를 미뤄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장철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어느 정도 거의 컨디션은 회복이 됐다라는 느낌은 받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24주의 질주대로가 워낙 안정적인 걸음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뭐 상태는 이상 없이 잘 유지돼 있는 모습이고 최강퀸이 전 경기 드디어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그 상승세를 더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죠. 52주의 럭키월드는 송재철 기수가 다시 기승 인정인데 이것도 잠자리 남아 있어요. 전 경주에는 워낙 뭐 걸음이 많이 남았던 모습이고 전 개인적으로 이제 승부사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세를 보일 것이냐 90% 이상 저는 회복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경주가 특별히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 없어요. 로맨스 참 정도가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승부사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승부사가 여기서 선행 승부수도 뛰어날 수 있다. 이런 편성, 그러니까 전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 기회를 좀 노리고 2400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승부사의 회복 여부가 이번 경주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겠죠. 12월 26일 일요강마 8경주 그랑프리 대상 경주입니다.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있는데 기수들이 조교를 안 해놓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이 없어요. 문학치프 문세영, 행복왕자 김용근, 짱콩 멀로, 심장의 고동이 이혁 기수로 가니까 이 문세영 기수가 문학치프를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 전경 60km에서는 이제 버벅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거밖에 이제 별정 경주니까 또 상황이 틀리죠. 12월 26일 일요경마 9경주입니다. 광양으뜸 전 경주 시종 외곽으로 전개하고도 입상을 끌어냈어요.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을 펼치는데 과연 그런 전개를 다시 한번 끌어내면서도 입상을 끌어낼 수 있을 거냐. 조교 모습은 괜찮아요. 제다이는 코리안 오크스에 출전을 한 이후에 일반 경주로 들어옵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예장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무섭게 느껴지고 있고요. 16조의 파워타워 전 경주 너무 외곽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죠. 외곽에서 전개를 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좀 무리한 전개를 펼쳤던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전개를 좀 더 편안하게 간다라면 뭐 안 될 것도 없는 녀석이고요. 10조 마방의 터프맨이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선행을 간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제다이도 어제 조교 모습 괜찮았고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했었습니다. 주말에 이스트 임팩트도 뭐 상태는 잘 유지된 모습이고 선행을 나가야 뛰어지기 때문에 전개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주예요. 파란 왕자도 전 경주 입상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26일 일요경마 10경주입니다. 23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마필은 전 경주 3위를 했지만 승급전에 3위를 했는데 적응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문학보스 멋진 왕자에게 졌던 마이티지이기 때문에 이 마이티지의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가장 마이티지를 눈여겨보고 싶고 나머지들의 조교 모습들은 아직까지 판단 내리기가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그랑프리가
둘째 주에 열리죠. 근데 올해는 특별하게 마지막 주에 열려요. 그래서 마지막 주가 이제 뭐 폭설이라든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폭설로 그랑프리가 연기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그랑프리가 마지막 주에 열리지 않는데 올해 뭐 그랑프리가 안 열리면 말고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시행한다라는 점이 좀 특이점이 있는데 좀 활기 넘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해서 좀 더 좋은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면 좋았을 텐데 주말 조교와 월요 조교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정도로밖에 전달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요일 날 하이군 마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이었습니다.